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시작이 다소 좀 부진한데요. 주말 사이 있었던 미국의 고용지표 때문이겠죠. 이분 모시고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이코노미스트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고용 얘기 전반적으로 많이 하는데 그래도 또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의 고용 시장이 7, 8월은 좀 비수기인데요. 이번에 꽤 서프라이즈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고용 지표가 좀 근본적으로 지금 뜨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거는 뭐 아시다시피 팬데믹 때 사람을 엄청 감원시켰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던 것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은 뭐 지금 경제 활동이 재개되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빨리 빈 일자리를 채워놔야만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정말 19개월 만에 잃어버렸던 빈 일자리가 다시 다 채워지는, 그러니까 놀라운 고용 회복. 고용 지표로만 따지면 뭐 정말 역사적으로 가장 초스피드 경기 회복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사실 데이터를 보니까 2020년 2월 이전 수준을 넘었더라고요.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다 회복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전 수준을 못 미치고 있거든요. 고용지표는 후행지표인데 그럼 이제 앞으로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용은 다 회복했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이전보다 낮은데 그럼 앞으로 고용은 좀 안 좋아진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걸까요? 글쎄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뭐 연준에서도 조금 헷갈려하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경제활동 참가율은 서서히 올라갈 거로 봅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저축률도 많이 낮아졌고 또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도 지금 이제 중지됐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일을 하러 나온다. 일을 하러 나오는데 기업들은 지금 감원을 하반기부터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일자리를 찾는 사람과 조금 빈 일자리에 지금 극단적인 실업자 한 명당 거의 두 개에 가까운 빈 일자리가 조금 축소되면서 자연스럽게 실업률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3.5%의 실업률이 저는 뭐 또박또박 내년까지 올라가서 결국에는 5%대 중반의 실업률을 내년 중반 정도에는 도달하지 않을까. 그래서 고용지표는 빠르게 지금 너무 뜨거운 만큼 식는 속도도 조금 빠르다면 빠를까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 이제 자체로 나왔던 결과만 보자면 미국의 고용은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그렇다면 연준이 더 강하게 금리 인상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가능성이 커졌지 않습니까? 어떤 수순을 보일 거라고 보세요? 네, 지금 계속 연준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당황하는 것은 물가가 조금 뭐 생각만큼 안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지금 뭐 올해 들어서 상반기에만 물가 전망치가 계속 조금 수정돼 왔습니다. 그 물가 전망이 수정되는 것과 동시에 사실은 경제 성장률도 좀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엔 지금 정도의 연준의 긴축 속도로는 물가를 확실하게 못 잡는다라는 것이 지금 상반기에 다 입증이 됐고, 이런 상태에서 높은 뭐 지금 고용 시장과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지금 계속 연준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9월 달에 75bp가 이제 뭐 지금 대세로 이제 거의 조금 굳어지는 것 같은데요. 세 번의 75bp 자이언트 스텝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일각에서는 100bp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뭐 이번 주에 나오는 CPI 그리고 조금 뭐 여러 가지 좀 생각할 거리가 있겠죠. 일단은 75bp가 이루어지면 당초에 시장이 기대했던 연준의 금리 인상 폭의 정점 통과, 피크아웃이 조금 무산되는, 좀 계속 75bp 세 번 한다면 그런 게 조금 시장이 좀 실망감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또 11월에도 한 50bp 인상이 저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래서
연말에 당초 예상했던 3.75의 기준금리보다는 훨씬 높은 4.25 정도를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꽤 좀 높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자, 앞으로 실업률이 이제 올라갈 거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5% 중반까지도 볼 수 있다. 자, 5% 중반이 내년 상반기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자, 근데 최근에 경기 침체 논란이 꽤 있잖아요. NBR에서 물론 GDP 그로스와 GDI 외에도 6개 지표를 봅니다. 하지만 6개 지표 중에서 고용 지표가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이게 실제 소매 판매, 뭐 산업 생산 이런 것들이 나빠지고는 있지만 너무 묻히는 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NBR은 언제쯤 경기 침체를 선언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NBR이 항상 후행적으로 또 약간 뭐 정치적인 그런 것도 고려하고 그리고 사실은 NBR이 경기 침체를 선언하면 사실은 또 부작용도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 침체를 잘못 짚었을 경우에 권위의 상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사후적으로 특히 경기 침체가 실제로 발생했던 시점보다 한 6개월 정도 항상 후행하는 그런 패턴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3분기, 지금 진행되는 3분기와 한 가을 정도, 9월, 10월 정도가 연준의 미국의 경기 침체 진입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대략 내년 해가 넘어서 내년 한 2, 4분기 정도에 좀 정확한 선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께서는 2023년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쯤에 경기 침체를 예상을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앞서서 일각에서는 9월 FOMC에서 1%포인트 금리 인상도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이제 CPI 물가지수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예상이 나오고 있나요? 지금 뭐 시장의 컨센서스는 뭐 지난달 9.1에서 8.9 내지는 뭐 조금 낮게 보는 쪽이 뭐 8.7, 뭐 8.6까지도 봅니다만 대체로는 8.8 정도의 좀 컨센서스가 모아져 있는 것 같고요. 예. 저도 한 8.8 정도 나오지 않을까. 에너지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전월비와 전년 동월비가 꽤 중요한데 이번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수요일이죠. 수요일 밤 9시 반에 발표되기 때문에 목요일 날 우리 장에 영향을 미칠 텐데 전월비 기준으로 보면 0.4%가 약간 임계치인 것 같습니다. 0.4%를 넘어버리면 전년 동월 대비 9.1%를 훌쩍 넘어버릴 것 같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뭐 연준의 정책 위반자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신다면 왜냐하면 최근 월가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서입니다. CPI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오는 것도 약간 부담일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8월 달에 긴급 회의 가능성도 열어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은 연준이 조금 솔직히 그동안의 어떤 정책 실수를 지각 긴축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빨리 더 금리 인상 폭폭을 조금 앞당기는 게 내년도 경제 운영에 굉장히 편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지적하는 경제학자들이 많은데요. 저도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물가 전망이 틀리는 이유, 특히 미국 시장에서 틀리는 이유는 너무 복합적이잖아요. 너무 여러 가지 이유들이 또 뿌리 깊은 이유들이 이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경기가 고용 시장만 해도 펄펄 끓다가 이제 조금 식는 과정이 굉장히 더딜 것으로 지금 사람들이 예상하지 않습니까? 실업률이 뭐 당장 뭐 다음 달에 뭐 5%대를 도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고용 시장으로 대변되는 경기의 어떤 체감 온도는 조금 서서히 둔화되고 그리고 구조적인 또 공급 측면에 그러한 인플레이션 요인은 또 주거비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서비스업 그리고 임금 상승에 따른 좀 제품 가격의 전가. 이 제품 가격은 뭐 서비스 제품 가격도 있는 거고요. 서비스 가격도 있는 거고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결국에는 수요 침체, 경기 침체에 빨리 돌입하는 게 물가를 잡는 일이다. 그게 내년에 더 큰 금리 인상이나 혹은 금리 인상 지속을
미연에 사전에 방지하는 저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연준이 아직까지도 지금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하면서 계속 인플레이션 뒷꽁무니를 쫓아가고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뒷꽁무니를 쫓아가면 못 잡습니다. 잡긴 잡겠죠. 하지만 연말 CPI가 7%대를 낙관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네, 사실 2보 전제를 위한 1보 후퇴다 이런 말씀도 좀 들리는데요. 자, 제가 그러면 조금 더 난처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7월 FOMC 이후에 금융시장이 크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연준이 특히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6개월 뒤에 실기했다. 이번에는 중립금리 수준에 와 있다. 또 6개월 뒤에 번복할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지금부터 전략을 짜야 될까요? 아니면 한 번 좀 실수했기 때문에 이번엔 잘 하겠지. 중립금리 수준에 갈 거야. 연준을 좀 믿어야 될까요? 어느 쪽에 무게가 좀 있어야 될까요? 네, 지금 연준은 뭐 신뢰가 이미 상실된 상태고요. 시장에서는 연준의 신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쨌든 아직도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절대치는 떨어진다라는 모멘텀 그리고 어쨌든 통화 정책의 정점이 지금 7월로 지나갔을 가능성 그래도 뭐 9월 달에 75bp를 인상한다 해도 100bp는 인상하지 않겠지라는 통화 정책의 매파적 피크아웃에 대한 어떤 안도 랠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시스템 트레이딩이나 또 주가가 올라가면 또 숏 커버링 이런 수급적인 요인들까지 같이 맞물려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펀더멘탈한 요인은 지금 또 질문 주셨던 연준에 대한 마켓의 신뢰 이런 부분들은 뭐 조금 비교적 크게 작용하지는 않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사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여전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박사님 나오셨기 때문에 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자, 이번 7월 CPI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헤드라인과 농산물과 유가를 제외한 코어 CPI죠. 핵심 CPI가 크로스되는 그 어느 시점을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뭐 오늘 간밤에 뉴스 소식이기도 하지만 우크라이나 오대 상황에서 일단 곡물배가 떠났고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고 이렇다면 원자재 가격 하락이 헤드라인을 좀 내릴 것 같은데요. 문제는 서비스 가격과 임금이 꽤 올라서 코어 CPI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크로스는 언제쯤 될까요? 네, 뭐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근데 크로스가 언제 되느냐는 뭐 확언하기 어렵지만 아무튼 7월 근원 CPI가 한 지금 6.0에서 6.1 정도로 지금 컨센이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제 그 헤드라인은 지금 뭐 8.8 이 정도면 8.8이 한 6% 내지는 뭐 7% 아래로 떨어지는 시점은 저는 내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전월비 플랫해도 오르지 않아도 전월비 0.0이라도 한 6%대 들어가려면 제가 계산한 바로는 한 8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연말에는 조금 전월비 감소폭이 확대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내년 정도에 조금 근원 CPI와 헤드라인 CPI가 조금 만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 주말에 나왔던 미국의 7월 고용 보고서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의 경기 전망까지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